안녕하십니까. 화이통 방송의 문영호입니다.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이제 봄 날씨, 전형적인 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이제 엊그제 토요일 날 울산에 있는 서남 호수공원으로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. 울산에는 그 역사 둘레길 모임이라는 그 답사 모임이 있습니다. 단체가.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가입을 해서 지난달에 한 번 갔고,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답사길에서 서남 호수 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. 서남 호수 공원은 저희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걸어서 한 15분, 20분 정도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정이 이제 잡히고 난 뒤에 이제 마음 설레게 기다렸다가 이제 아침 일찍 걸어서 갔습니다. 그 9시 50분에 이제 제1주차장에 집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답사가 시작되는데요. 사실은 서남호수 공원은 뭐 집에 가까워서 가족들하고도 가끔 가고 저 혼자라도 이제 여러 번 돌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운동한다고 산책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라든지 뭐 속속들이 알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가면은 한 바퀴 쭉 돌고 뭐 거기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뭐 차 한잔 하고 오는 게 이제 그게 전부였었는데요. 그 이번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기대가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1주차장에 집결해서 한 26에서 한 30여 명 됐습니다. 그 역사 둘레길 모임에는 그 두 분의 회원 중에 문화해설사가 계십니다. 그래서 울산 전체에 관한 그런 그 이 해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그날도 이제 그 두 분이 안내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 둘이 이제 안내를 했는데요. 일단은 이제 서남호수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었는데 서남호수는 일제 강점기에 그 농업용으로 축조한 그 서남제라고 이제 그렇게 축조가 됐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64년에 울산 석유화공업단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고 육선 정책위에서 이제 울산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공업단지가 조성이 됐죠. 이제 거기에 그 공업용수 비상용수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그 공유문수댐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이제 관리권을 이제 소유권을 갖고 관리를 쭉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철조망을 쳐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. 원래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농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해도 제방을 폭파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그 안보 문제가 상당히 남북 대치 관계가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라서 어떤 그 관 소유의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방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관리 편의를 위해서 막아두는 울타리를 쭉 막아두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. 역시 이제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추위를 통제시켜서 외부인 일체 들어올 수가 없었죠. 그렇게 하다가 2005년 이제 이 60 그 항쟁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점차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이제 이 분위기로 정부 정책이 이제 바뀌었죠. 이제 그런 그 분위기 편성해서 이 주민들이 그래 이 좋은 시설을 갖다가 그냥 이래 방치하는 것은 좀 너무 그렇지 않냐.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에게 좀 돌려줘라. 원래 시민 거 아닌가. 여기는 완전히 그 자연의 보호인데 뭐 이렇게 좀 되겠느냐. 이렇게 이제 민원이 상당히 빗발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남구청에서 이제 그런 민원을 수렴해서
구청장이 수장공사 단장한테 가서 이제 아마 이런 민원도 전달하면서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이 개방을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절대 뭐 먹혀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요. 그 당시만 해도 행정 편의주의 위주의 어떤 정책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. 뭐 수없이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니까 남구청장이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썼는 것 같아요. 하루 아침에 비밀리에 철책전을 다 철거해 버린 겁니다. 황당하죠, 수상관리 측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제 양측의 갈등이 이제 증폭되면서 이제 쟁점화가 됐는데, 문제가 여기는 이제 그 뭐 그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기관장들, 부산시, 울산시도 그렇고요, 관여가 돼서 결국은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. 일단 소유권은 수산관리공사에서 하고, 나머지 이제 철책을 다 거둬낸 뒤에 관리권은 부산 울산시 남구청에서 한다.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산책로 정도만 이제 개방을 했죠. 그 당시에는. 그렇게 해서 이제 1차, 2차, 뭐 3차 이렇게 쭉 거기에 공원 조성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이런 시설 환경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아주 유용하게 울산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좋은 공원이 됐습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은 시설을 보면은 그냥 C자 모양의 댐이 이제 일단 이렇게 조성이 돼서 밑에 이 관리 탑이 있습니다.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공업용수 조절도 해주고 필요할 때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코스를 쭉 가면서 무궁화 꽃단지, 장미 꽃단지 같은 거, 장미 이렇게 울타리를 동그랗게 져가지고 거기에 장미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수경시설, 수경 재배 이런 거, 그 다음에 체육 광장도 있고요.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갖춰 있고,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면은 또 체육 시설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축구장, 인조잔디로 만드는 축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뭐 체육인들 축구도 좀 하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도 거기서 또 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는 그런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가면은 거꾸로 된 거꾸로 이렇게 매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조명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시설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웰컴 센터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전체 관리센터였었는데 그걸 웰컴 센터라고 하죠.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산림 이 안내를 할 수 있는 해설사도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그 회의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회의 이런 시설도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원팍 안쪽으로는 소나무수가 이제 과거에 어떻게 됐고 현재 어떻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르는지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 전시물들이 쭉 그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이제 숲 해설가도 이제 거기서 대기하다가 그 지원이 되면 그 누구나 그 신청을 하면은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그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뒤쪽으로 좀 가면 말이죠. 거기는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 시설이 있는데, 그게 이제 그 노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. 노인 복지관에 그게 이제 거기에 노인들 모시도록 그렇게 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노인 복지관 1, 2층에는 그 지관서가라고 그래서 책방이 있습니다. 책방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서들 빌려서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, 이거는 이제 불교 쪽 관계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해서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, 그 주변에는 이제 보면은
이 정원처럼 관리되어 있는 그 바로 옆으로 정원으로 돼서 꽃 같은 거 이런 거 뭐 어제도 가보니까 지금 작약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이런 꽃들을 많이 심어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가 6.2km가 됩니다. 한 바퀴 다 돌려 그러면은.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아까 그 제1 주차장에서 지관서까지 이제 쭉 올라가는 노인 복지회관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로 하면 보면은 경치가 상당히 좋고요. 그 둘레로 쭉 걸러서 옛날부터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아주 고목들이 있습니다. 몇백 년씩 된 거죠. 그래서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이 우포 생태늪으로만 보시면 상상이 될 건데 그러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진 하시는 이런 분들은 거기에 어제도 뭐 제가 찍었습니다만은 이 고목나무가 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들 이런 거, 그다음에 주변에 또 이 산새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신선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산들이 이렇게 그 안에 호수 안에 비치는 모습들을 찍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찍어서 계속 올리는데 아주 엄청나게 작품 수준의 인기를 지금 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진 작가들 이런 분들도 좀 오셔서 많이 찍어갔으면 좋겠어요. 뭐 멀리 여기 계신 분들, 부산 뭐 이런 분들이 저기 뭐 창녕까지 가시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.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제가 위양지를 갔다 왔는데, 물론 이제 위양지는 이팝나무 가지고 유명해서 이팝나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또 좀 좁기도 하면서 그 아주 그냥 아담한 그런 그 못 정도 수준입니다, 이 쥐가. 근데 여기는 뭐 엄청나게 넓은 그런 그 우포늪 정도 수준은 되지 않지만은 상당하게 잘 정린된 도시 속에 있는 그런 호수, 자연 그런 호수라서 아주 생태적인 어떤 이런 이 보고가 될 수도 있고요. 사진도 굉장히 좋고 각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식물들 또 아니면 이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생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거기 중간에 가다가 사진을 찍으면서 쭉 가다가 자라 그것도 방생을 해서 그런지 올라왔던 것도 봤고요. 그 다음에 물새 같은 경우는 총총하게 이렇게 쫙 가는데 그게 참 실루엣을 딱 찍어놨는데 그래 물결하고 해서 멋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쪽에 그 지관서관 그 밑에 그쪽에는 아까 또 이 잉어를 많이 또 거기다가 방생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잉어가 막 이만한 팔뚝만한 이런 잉어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는데, 거기에 가면 이제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런 시설이 또 있습니다. 아까 거꾸로 된지 그 앞으로 쪽으로 보면은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모습도 볼 수도 있고, 또 그 전에 거기에도 데크로 마련해가지고 고목 사이에다가 거기다가 아주, 그래서 이 벤치에서도 바로 그 고목을 감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, 그 나무 서가라고 해서 이 나무 거기에 또 이제 뭐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또 한 두 채 마련해 놨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도 구경할 수도 있고, 그다음 조금 더 거기 이제 또 내려가다 보면은 그 연꽃 단지가 있습니다. 연꽃 단지. 연꽃이 이렇게 필 수 있도록 하고, 거기 가운데는 분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여름에 시원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. 또 물레방아 그 옆에 있어가지고 여름 시원한 기분과 함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은 곳곳에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데라든지 또 의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고요. 또 흙길을 또 걸으면서 이렇게 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꾸로 된 이제 바로 이 잉어가 많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봉긋하게 이렇게 그 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 넓지는 않은데요. 거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 쭉 가면은 거기에는 좀 특이한 종교 시설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불교 사찰 모양으로 돼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뭐 지어져 있는 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,
그건 이제 이름을 이 울산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지내라 해서 안민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한국에서 가장 작은 이 교회 첨탑으로 딱 돼가지고 만하게 그게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맨 위로 올라가면은 카톨릭 성당의 카톨릭의 상징인 바티칸 그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을 이제 본따 만들어 가지고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성 베드로 기도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랫번에 저희들 답사 갔을 때도 이제 다 들어갔는데 그 세 군데 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항상 열려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종교 시설도 종교 실질 예배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야외 잔디밭에 캠핑을 텐트를 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유할 수 있는 야영장이 있습니다. 뭐 텐트를 칠 수 있는 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사하거나 이렇게 잠시 돗자리를 깔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은 그냥 되는 것 같은데요. 어제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가족들하고 나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. 여튼 제가 이제 너무 좋아서 그날은 이제 답사 회원들하고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답사 회진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주고 작품 사진은 사실 못 찍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돌면서 머릿속에다가 포인트가 어디가 좋겠다 싶어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다가 어제 아침 일찍 어제는 조금 이제 날씨가 약간 흐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좋다.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. 사진하고 또 동영상 촬영도 해서 그래서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참 그때가 한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계속 저는 몰두해서 찍었습니다. 어떻게 얼마나 향호를 하든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어요. 사실은 너무 집중을 해서 한 바퀴 돌고 탈진을 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쳐다보니까 12시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식사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오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. 급하게 나온다고. 참 난감하잖아요. 물론 통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체할 수도 있겠지만 아신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냥 내려왔습니다. 터덜 내려오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택시를 불러달래도 택시가 잘 안 잡히고 해서 일단 중간에 내려오다가 또 야암시장 앞에 제 단골 50년 전통을 갖고 있는 장공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. 그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참 목욕하고 이렇게 한심을 자고 했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저녁 때는 또 다 제가 작품들 사진 그거를 다 이제 밑에 다운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그 소회를 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결과물도 있고 해서 너무 굉장히 기뻤죠. 사실 저는 여기에 제가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 단장 3년 5개월, 이것도 도로교통단 자회사 3년, 대표사 3년, 한 6년, 7년, 이제 7년째 정도 지금 이제 여기에 인연을 갖고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늘 부산 쪽으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빼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떠날 듯 그런 나그네 심정이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이 울산이 서울시의 한 1.5배고 산과 바다, 강 얼마나 좋은 종교인데 좋은 환경인데 그거를 이렇게 몸소 피부로 와닿지를 않았어요. 지나가도 건성으로 지나버리고. 그래서 아쉬운데 다만 이제 언양에 있을 때 거기에는 신불산이라든지 주변에 언양 작천정이라든지 통두사까지 해서 하고 그다음에 등등 그쪽 해서 거기 거는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올려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. 그래서 제 팬들은 울산은 잘 몰라도 언양은 언양 갈 정도로 많이 알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태화강의 기적의 어린이 태화강 국가 공원 같은 이런 같은 데는
사실 그것이 유명해도 자주 와도 이렇게 탁 닿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나 대항암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해서 속살들을 못 들어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그 경상일보 전 논설실장인 그 박철종 실장이 이쪽에 이제 참석하는 걸 이제 보고 그 참석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안내를 해서 제가 가는데 이제 해설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알다 보니까 진짜 이 작은 이 진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참, 야, 이게 진국이구나. 또 그다음에 그동안 자료들을 쭉 한번 챙겨보니까 또 거기에도 대재발견이 되고요. 제가 갔다 온데도 다시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또 뭐 제가 갔던데 먼저 번에 이제 설도에 가서 또 올려가지고 뭐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울산시의 바다 또 뭐 저쪽에 명선도 같은 데도 제가 일주를 갔다 왔습니다만 등등을 해서 또 서성의 배 같은 거 또 뭐 여기 그 외성 같은데 내년에는 꼭 제가 벚꽃이 필 때 이제 갈 건데 그런 그것을 속속들이 제가 속살들을 이제 들춰보고 서로 접촉하고 하면서 그 진국을 이제 느끼고 진짜 울산의 그 아름다움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안에 제 몸에 간직하고 진짜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울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는 또 여기 이사를 왔고 또 작은 딸도 있고요. 또 큰 사위도 이쪽으로 작년에 발령이 받아가지고 와 있습니다. 물론 큰 사위는 이제 뭐 내년에 뭐 떠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 자식들이 여기에 사는 그런 곳이고 또 아름다운 곳이고 또 제가 제 2의 고향인 부산과 가까웠고 또 부울경 원래는 메가시티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산업, 우리나라 산업의 동력을 만들어 놨던 그런 영광의 도시고 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좀 긴밀하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촬영 취재도 하고 촬영 사진도 찍고 해서 좀 더 부산을 더 많이 알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많이 많아요. 울산은 뭐 공업도시고 뭐 옛날에 뭐 좀 뭐 그 좀 지저분한 게 아이가 공해도시 아닌가 이런 식의 오명이 써 있습니다만은 안에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시대부터 여기가 경기 춘자 요층지였고요. 또 선사시대에 유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철기, 뭐 쇠돈불이라든지 아까 그 안곽화라든지 고래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? 역사도 있고 자연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최고의 어떤 개인 소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영광도 있었고요. 또 중화학공업의 어떤 중추적인 엔진을 역할을 한다는 거.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중공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있어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데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주 그 오염이 되어 있던 차강의 기적을 이뤘던 이 울산 시민들의 굉장히 기적 같은 이런 그 합심 또 이런 자부심 같은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저런 점들을 앞으로는 속속히 여러분들한테 파악해서 또 알려드리고 또 그래서 부산의 진정한 멋과 또 맛과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제 오랫동안 이쪽에 머물면서 또 여생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산과 연계해서 그렇게 또 연구하고 또 좀 더 사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부산 사랑해 주십시오. 울산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